여기 이제 추천사를 많은 분들이 써주셨는데, 제일 눈에 띄는 추천사가 이 김주아 아나운서의 추천사가 있더라고요. 읽어보면은, 책대로 하면은 돈을 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과장 없는 책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책은 다 과장스러운 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정말 책이 과장된 내용이 많더라도 그 과정을 착실하게 따라 해본다는 걸 왜 나는 생각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김주아 아나운서의 추천사가 있었어요. 그 책대로 해서 이 사실 이 고명환 씨는 자신만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 책 했던 게 폴리메스인데, 폴리메스는 다양한 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죠. 일단은 식당을 운영을 해서 연 10억 이상의 식당을 좀 운영하고 있어요, 고양시에서. 근데 거기에서 한 25% 정도의 이익이 난다 그러니까 한 2억 5천 정도의 이익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랑 이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을 지금은 뮤지컬 기획하고 이제 공연에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성공담을 가지고 지금 이 책이 두 번째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쓰고 나니까 강의 요청들이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강의까지 다니는 이런 폴리메스의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것들을 봤냐 보면 이제 재무 쪽, 회계 쪽, 마케팅, 그 다음에 인문학, 철학 관련된 책들을 그동안 꾸준히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분야에서 결과를 냈어요. 7년 동안 읽은 책이 1000권이래요. 1000권. 계산해 보면은 3일에 한 권씩 읽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에 한 권씩, 일주일에 2.5권의 책을 계속 읽은 거예요. 그 책장에는 1,700여 권의 책이 있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직도 700권 이상의 읽어야 될 책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쓰여 있어요. 근데 고명환 씨가 이 책에서 책 속에 길이 있고 책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나도 책에서 답을 찾기로 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것 중에 많은 책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나서 영감을 받은 또 다른 책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해요. 책은 읽으면 좋다니까 그냥 술술 읽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메모를 하고 정독을 하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고 실행을 하고 그렇게 책이 시키는 대로 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드는 구절이거든요. 저도 이제 블로그에 책을 리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행동하는 독서가 돼야 된다 주의거든요. 그 책을 읽은 거 가지고 내가 변화하고 나가서 어떤 행동이 변화해서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게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돈으로 책을 구매할 것을 권한다. 그래야 밑줄을 긋고 메모를 하고 나중에라도 내가 그걸 봤을 때 내 재산이 되고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더 악착같이 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책을 대여해서 보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 책을 사서 읽는 거를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독서는 이제 생각으로 이어지고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까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책을 읽지 않았다라면은 한 2년 정도는 한번 꾸준히 읽어보겠다라는 목표를 잡아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책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책이나 읽으면 사실은 그냥 읽고 아무것도 안 남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근데 거기에서 뭔가 풀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럼 그게 간절해지겠죠? 그 간절함을 갖고 책을 읽으면 뭔가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책 읽기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 어, 열심히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맨날 안 자고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미친 듯이 살아야 될 그 타임은 언제든지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기를 한번 미친 듯이 2년 정도는 해보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분류대로 한번 제가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챕터는 이제 책이 바꾼 내 인생이고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남들이 이미 성공하기 다 하는 것들은 성공하기 힘들어진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공무원 이런 일들은 사실 1% 안에 들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남들이 하는 거 똑같이 도전하고 거기에서 1%가 되기 위해서 애쓴다. 여러분도 혹시 달인이란 프로그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달인에서 이 종이 비행기 날리는 전문가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와, 근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옥상에서 저 멀리 200m 있는 옥상에 종이 비행기를 날려서 그 조그마한 공간을 통과시킬 정도로 그런 전문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전문가 분야에서는 나만 잘하면은 1% 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를 찾아서 도전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책을 읽을 때 많이 감명받았던 책을 이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책을 이야기하는데 이 책은 나온 지 꽤 된 책이에요. 한 80년대에 나온 책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에게만 스스로에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날 볼 것 같다 그러지만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용기를 내서 내가 어떤 것들이든 내가 마음에 가는 거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거 이제 책 읽는 사람들은 독서 모임 같은 걸 많이 해요. 혼자 읽으면은 뭐 충분히 읽기도 하지만 독서 모임을 하면 좀 효과적으로 같이 읽기 때문에 게으름 피울 수도 없고 자꾸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게 되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책은 진짜 내가 지금까지 못 읽었다면 꼭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책이 이 이카루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이야기를 생각나는 대로 계속 이제 써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글로 쓰는 것도 좋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뭔가 계속 행동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책들을 계속 읽으면은 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이 생기면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뭔가 수동적인 내가 좀 적극적으로 변하게 되고 머리에 이제 지식이 쌓이니까 행동을 더 하게 되고 그러면 책을 좀 더 읽게 되고 그럼 더 열정적으로 읽게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또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런 선순환으로 계속 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카루스 이야기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물고기들은 나무 타기 실력으로 평가하면 평생 형편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는 거야. 이제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해서 이제 3일 안에 죽을 것 같다라는 판결까지 받은 상태였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일주일이 지나도 자기가 살아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이제 그때부터 책을 읽은 거야. 그러면서 책을 통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고민을 했고 나에겐 분명히 뭔가 개그 말고 천재적인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고 천재적인 그 능력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니까 물고기가 나무 타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장점,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렸을 때부터 백일장 같은 데 나가면 그러니까 입상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글을 좀 쓰지 않았나? 그럼 내가 글쓰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요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로 한번 뭔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찾는 것 그런 것들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 독서가 처음에 길을 열어줬고 그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발전을 할까에 대해서 독서가 끊임없이 자기에게 길을 안내해 줬다는 거야. 책을 읽고 나면 주변에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야기를 떠들어 보니까 관심을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또 강의의 소질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강의까지 하게 되는 그런 다른 길들을 계속 걷는 거야. 그래서 음식점으로 시작을 해서 뮤지컬까지 기획을 하고 그런 경험들을 책을 내고
그게 강의로 이어지고 강의가 많이 되니까 또 책을 내게 되고 그럼 또 책을 내서 또 다른 강의로 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는 거죠. 여기 이제 또 하나 소개된 책이 자연농법이라는 책인데 그 일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귤 농사를 짓는 할아버지인데 이 할아버지가 매뉴얼에 따라서 똑같이 감귤을 자라게 하니까 별 특별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감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라게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가지치기도 하지 않고 잎도 따지 않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천재 감귤이 탄생한 거예요. 천재 감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맛을 가진 감귤이 탄생을 한 거야. 이 책에 너무나 일본 사회에서도 매뉴얼대로 젊은 애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이상과 똑같은 꿈, 똑같은 결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루소가 쓴 에밀이란 책에서도 우리는 잘하는 게 없을 수가 없다. 태어나기를 천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잘하는 것이 있다. 아,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 찾으면 반드시 답이 온다.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나의 천재성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다는 거고요. 그 아이들이 모두 다 천재인데 다른 거에 관심을 갖고 있으면 말하는 거나 이런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그대로 놔두면 그 나의 나름대로의 개성으로 천재성이 개발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이제 자기에게 이렇게 비유를 해본 거죠. 당신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최소한 그 분야에 10권의 책은 읽어봐라. 할 수만 있으면 100권 정도를 읽어라. 그러면 최소한 망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2달 동안 50권의 책을 읽기로 하고 이제 마스터를 했어요. 그때 자기가 기준점이 있잖아요. 기준점이 이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쿠팡에 투자하는 회장이잖아요. 그 회장도 사실 암 투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관련 서적을 3년 동안 4천 권의 책을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랜드 그룹 박선수 회장도 병상에서 2년 6개월 동안 3천 권을 읽었다. 인생 작전이라 해서 자기의 이렇게 쫙 레파토리를 만들었어요. 첫 번째, 최고의 강사로 살겠다. 한 번 강의료 1억. 아직은 30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앞으로도 9,700만 원이 남았다. 자, 9,700만 원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려면 업적이 필요하고 결국 업적은 돈이고 돈을 벌려면 이야기가 필요하고 그래, 책을 좋아하니까 1,000권을 읽어보자. 그리고 책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자. 그래서 작가가 되자. 그래서 글쓰기 훈련을 하자. 그러려면 경험을 꼼꼼히 기록해보자. 그래서 책을 출간하자. 사업가 책으로 강의를 하자. 또 다른 업적을 이루고 또 책을 쓰자. 더 많은 강의료를 받고 강의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만의 서점을 운영하고 도서관을 짓자. 이제 여기까지는 아직 해보지 않은 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인생 계획을 세운 거를 꾸준히 진행을 해보는 거예요. 이카루스 이야기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모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티스트의 자질을 갖추고 있다. 지금부터 지시만을 기다리는 줄에서 빠져나와 진정한 아티스트의 삶을 시작하자. 결국은 직장인,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이 책이 되게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하고 싶은 분야의 책을 10권만 사서 읽어보라. 그리고 당장 시작할 수도 있고 책을 읽고 이제 제가 이 부분이죠. 그 분야의 책을 더 읽고 싶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책들을 이제 추천되면서 읽고 싶은 책들이 계속 이제 줄줄이 이어지는 거죠. 사실 저희가 어떤 책을 읽어야지 막상 하면 뭘 읽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어떤 책을 한 권 읽으면 그 책에서 언급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럼 그 책이 또 보고 싶어지고 또 읽게 되고 또
언급된 책을 또 읽게 되고 이제 이러다 보면 이게 시리즈로 이렇게 쭉 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누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살아가면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안전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자기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경영은 독점이에요. 독점.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퍼져버린 아이템은 결국 경쟁밖에 없기 때문에 독점의 아이템을 찾아보자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그 미우새 있죠? 거기에 보니까 박찬호 선수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한테 특별해지는 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밥 먹는 자리에서. 근데 이 고명환 씨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고, 세스 고딘이라는 그런 유명한 마케팅 경제학자도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특별한 일,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기대를 넘어서고 희귀하고 가치 있는, 한마디로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이 책을 읽고 그래, 육수는 반드시 내 손으로 끓이자. 여기에 이제 레이 크록이라고, 이 사람은 맥도날드의 창업자예요. 지금부터는 직원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하나 자기가 모든 경영, 회계, 모든 서빙서부터 만드는 것까지 자기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 디테일을 갖춰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해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맛이 어떻다 뭐 저떻다 이런 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때마다 그 맛을 계속 따라서 바꿨다면 많은 대중을 이렇게 고객을 다 만족시키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자기가 흔들릴 때 이런 내용들로 자기가 다시 재무장을 한 거죠. 음. 근데 이런 이제 많은 분들이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사람을 모으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 고명환 씨가 이 책을 읽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내가 우리 가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공략을 한 게 고양이잖아요. 고양이의 16만 맘카페를 공략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폴리메스 기질이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게 있나? 그럼 그거를 지금부터 개발을 시켜 보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서 한번 이걸 어떻게 접목을 시켜 볼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구상하시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세스 고딘이 쓴 책 중에 보랏빛 소가 온다라는 책이 있어요. 초원에 소들이 있는데 유난히 보랏빛을 띠는 소가 하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완전 특별하죠. 그 특별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리마커블, 뭔가 눈에 확 띄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니저라는 말이 나오는데 재채기 하는 사람. 결국 뭐냐면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공략하는 게 큰 돈을 들인 광고보다도 몇 배가 더 강력하다. 근데 호는 뭐냐면 비전이고요. 창은 창의성이고 통은 소통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도 세계적인 경영 구루, 이제 피터 드러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늦게 내려진 올바른 결정보다 빨리 내린 틀린 결정이 낫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명환 씨는 뭔가 내가 책을 읽으면서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러면 빨리 내 식당, 내가 하는 뮤지컬에 적용을 시켜봤대요. 자, 그 다음에 한 우물만 파야 한다. 이 말은 언제까지나 이제 맞는 말은 아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세상이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그래야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자유가 찾아온다. 부탁하건대 제발 직장에서 한 가지 일만 하면서 평생을 보내지 말라. 은퇴하면 정말 할 일이 없다.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접시를 돌릴 수 있다. 스스로 생명을 가진 접시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얘기들은 어딘가에서도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지금 몇 개의 접시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책에서 배워서 만들어냈다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챕터가 아이디어는 다 이제 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오리지널스라는 책에서도 창의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수한 게 아니라 그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낼 뿐이다. 또 그들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낸 기관에서 나왔다. 결국 뭐냐면 질보다는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를 막 내보고 실행해보고 실패해보고 빨리빨리 바꾸고 버릴 거 버리고 빨리빨리 많이 많이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건데 이 1만 시간 그 아웃라이어스 말콤 글래드웰이 블링크에서 2초간의 힘을 이야기해요. 뭐냐면 인류 역사 중에서 이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정보다도 눈 깜짝할 사이에 자기의 직감으로 내린 결정이 오히려 훌륭한 결과를 가져온 사례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디어도 많이 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번뜩이면 그냥 다 메모하고 써보고 한번 실행해 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책은 가장 퀄리티가 높은 아이디어의 원천이다.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도 습관이다. 수많은 아이디어 중에 살아남는 것이 돈이 된다.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은 어디에서도 환영받는다. 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어보시고 행동해 보시면 많은 이렇게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일이든 행동에 나섰으면 시스템이 저절로 돌아갈 때까지는 목숨을 걸고 하라. 빛나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 끝까지 하라는 거죠. 끝까지. 안정돼서 잘 돌아갈 때까지. 이 파는 것은 인간이다에서도 인간의 본성이 파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뭘 팔 수 있을까? 나는 못 파는데 하시지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팔기도 하고요. 뭐 힘, 노동을 팔기도 하고 경험을 팔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 뭔가 여러분들만에 있는 재능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술적인 무언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랏빛 쏘가온다. 아까 제가 리마커블이라고 표현했죠. 지루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취급하는 거, 그런 상품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을 해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챕터는 독서의 신이 되라. 결국은 책 많이 읽으란 얘기예요. 책 많이 읽는데 이제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가 이렇게 쫙 한 장에 요약 정리해 놨어요. 일단 자신만의 독서 공간을 만들고 책이 가장 잘 읽히는 그 공간이 있어요. 카페든 뭐 도서관이든 뭐 어디든 쭉 있죠. 그리고 속독을 통해서 빨리 책을 읽고 안 읽을 책을 빨리빨리 걸러내라. 그리고 읽히지 않는 책은 책장에 잘 넣어놔라. 나중에 또 읽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조금 지적 성장을 이루면 그 책이 눈에 보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좀 책이 잘 쉴 수 있는 책장을 마련하라.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다가 빠르게 읽어라. 자기계발서나 경제, 경영서는 빠르게 읽어라. 일단 어려워요.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머리 아파. 빨리 읽다가 재밌는 부분이 나오면 그때부터 천천히 읽고 한번 요약 정리해 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으면 조금은 더 간절함 때문에 읽기 쉬울 거라 이야기하고 이제 머릿말과 목차를 활용하라고 해요. 저도 사실 이 부분은 많이 활용하는 건데 그 서점에 가면 책을 쭉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 머릿말만 읽어보고 앞에 목차만 쭉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 책이 내가 읽어야 될 책인지 아닌지 내 수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수준에 맞는 책을 선택하라는 거고 당신의 열정이 떨어졌다 그러면 뱃살을 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뭐 제목은 이제 독서를 통한 삶의 치유인데 이제 그냥 책들에서 우리가 어떤 걸로 배울 수 있는지 제가 몇 가지만 요약 정리를 했어요. 세스 고딘 이분 이제 또 다른 책인데요. 린치핀이라는 책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말 잘 듣고 월급 적게 줘도 되는 사람, 쓸모 없어지면 쫓겨날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누구나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으로
남이 나를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다시 한번 또 블링크가 나와요. 순간적인 판단 능력을 키워라. 예. 그러니까 스포츠든 어디든 보면 그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완전히 경기가 뒤바뀔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능력이 아니고 훈련으로 얻어질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당장 빨리 해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중국 식당에 가서 짬뽕 먹을지 짜장 먹을지 고민하지 말고 아무거나 빨리 결정하라.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 우리가 보면은 빨리 결정하는 사람은 딱 들어가자마자 난 짬뽕 하거든요. 음,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얘기잖아요. 대답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질문을 하라.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 나쁘지라는 질문을 하지 말고 뭘 하면 기분이 좋을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 긍정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한테 해라. 우리는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어.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어, 전부인데요. 또 다음 기회에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